여러분, 원자재, 곡물 가격, 야, 진짜 폭등합니다. 석유에서부터 옥수수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원자재 시장에서는요, 모든 것이 랠리에 돌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쭉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블룸버그 상품 현물 지수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8일에서 2021년 2월 23일까지 보면 433까지 올라갔어요. 285가. 이 정도면요, 8년 내 최고치입니다. 8년 내 최고치. 예. 작년 3월에 265.4295잖아요. 엄청나게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만 오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르면, 현물 지수가 오르면 모든 것이 오르는데요. 일단 옥수수만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 날 만큼 오릅니다. 눈물 날 만큼. 84%나 치솟았습니다. 지난 4월에 비해서 말입니다. 부쉘당, 부쉘이 27.2kg입니다. 부쉘당 5.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5달러 선에. 이것만 오른 게 아니라 콩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작년 3월 대비하면 70%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밀 가격도 40%까지 뛰었고요. 커피값도 작년 6월보다 43%나 뛰어 올랐습니다. 커피값도. 이것만 오르는 건 아니죠. 지금 산업용 철이나 비철금속 가격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철이나 비철금속 가격 말입니다. 대표적인 닥터 쿠프라고 해서 구리값이잖아요. 구리값. 그죠? 구리값 오른 거 보세요. 구리값. 예. 지금 톤당 9,000달러가 훨씬 넘어섰어요. 9,114달러가 2월 22일 기준입니다.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도 톤당 2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11년 만에. 그러니 올라간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쭉쭉 올라가요. 유가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유가도. 그 어떤 때보다 유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유가를 보면 야, 좀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유가가. 예.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브렌트, 북해산 브렌트유가 75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75달러까지. 야, 진짜 장난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경제 전반에,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은요, JP모건 체이스의 어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것은 오르는 어떤 과정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오르는 과정에. 우상향하는 과정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슈퍼사이클을 4번 있었다고 해요. 4번. 4번 중에 최근에가 언젠가 하면
1996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예요. 12년 동안 원자재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 12년 동안 계속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5번째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5번째. 그러면 이렇게 5번째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하는데 몇 년을 갈 거냐? 8년에서 10년까지는 간다. 이게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그럼 슈퍼 사이클이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슈퍼 사이클이 되느냐? 그 검증에는 일단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가지. 크게 3가지. 더 많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3가지. 첫 번째는요. 전 세계가 팬데믹 코로나19가 덮쳤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이게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는 경기가 되살아납니다. 경기가 되살아나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뒤따라가 주지 못해. 공급이. 그동안 원자재라는 게 채굴을 해야 되든가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채굴을 해야 되든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19가 노동력의 이동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채굴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곡물의 수확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백신이 개발되고 전 세계의 어떤 경제의 기운이 돌면서 활력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갖다 대지를 못해.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고 결국 가격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이게.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왜?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상황이 말입니다. 올해 당장 끝날 것도 아니고 내년도 간다. 뭐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점점 커진다. 미국의 국채금리 쭉쭉 올라가고 있죠. 한국의 국채금리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수단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금, 그죠? 부동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원자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자재는 이게 쉽게 말하면 자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도 상관없이 이 원자재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고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자재 투자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세 번째는요. 쉽게 말하면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아직도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면 금리를 올리면서 재정을 긴축하겠지만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재정은 확대된다는 겁니다. 재정이 확대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은요. 원자재는 상승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일시적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이게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중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또 곡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는 아무리 경제가 나빠도 기회는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원자재는요. 어째 보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원자재는 분명한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쌀이라는 게 있고 옥수수라는 게 있고 콩이라는 게 있고 굴이라는 게 있고 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재 가치 없는 것보다는
내재 가치 있는 쪽이 더 빨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쨌든 원자재는요, 무차별 폭동이란 말이 우리는 한 번쯤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